한국의 주요 소식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등 뒤에서 총을 쏘고 있는 것이고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국민들이며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준석은 개고기를 놓고 양고기라고 속이며 팔고 있는 아주 양심 없는 분이다. 이준석 전 당대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일이 계속 벌이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문제라고 보여진다. 이준석 전 당대표 사건의 본질은 이준석 본인이 받았다는 성상납 사건이다. 이준석 전 당대표는 이 사건에 대한 진실만을 밝히면 된다. 이준석 전 당대표는 자신의 이런 추잡한 비리를 덮어버리려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으면 좌편향된 언론들은 이것을 이슈화하여 보도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준석 사태의 본질을 실상은 노회하고 추잡한 중년의 이준석이지만 정의로운 청년 이준석과 부패한 국민의힘의 대결로 구도로 인식되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나 언론에서 이 사건의 본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설령 좌편향된 언론에서 받아주질 않더라도 줄기차게 이준석 전 당대표와 관련된 이슈는 그의 추접한 성상납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쪽으로 갔다 벅국 저쪽으로 갔다 벅벅국 벅국에해 웬간 잡새가 날아들어온다. 이런 잡새가 여의도 정치판에 있다. 민주당과 국힘당을 넘나드는 김종인이란 어르신이 용돈이 아쉬운지 여러 방송에 출연하여 지난 100일 동안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감을 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사람은 말년이 좋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분을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서 가슴 한켠에 애잔함이 묻어난다. 민주당과 국힘당을 넘나드는 이런 철새 같으신 분이 돈 몇 푼을 받고 윤 대통령에 대해 국민 여론에 냉정하게 귀 기울여야 하고 국민이 왜 이러는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무감각했다고 지적하며 지금 상황을 빨리 극복 못하고 연기하면 문제는 점점 더 꼬인다. 지금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답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라는 말이 세간에 전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간 갈등에 대해서는 정치력의 부재라고 언급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는 책임은 양쪽에 다 있다고 본다면서도 리더는 참고 화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하는데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 선거 때 같이 했으면 윤 대통령도 한 번쯤은 시알리스를 먹고 성상납을 받은 이준석 전 당대표를 품어주는 아량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오늘날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고 전해졌다. 역시 좌파 진보주의자인 유시민이란 분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유시민이 말하길 나이 60이 넘으면 뇌가 뭐라고 그랬는데 뭐 썩는다고 했나? 설마 김종인이라는 분 이준석이 먹었다는 시알리스라는 약이 생각이 나는 것은 아니겠지? 제발 김종인이란 분 올바른 정신으로 장수하시길 기원한다. 최근 서울 강남 봉은사 앞에서 발생한 승려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불교단체가 집회를 열고 봉은사 주지와 부지주의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불교연대, 조계종 민주노조, 불교회는 21일 서울 봉은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결의문을 통해 이번 폭력 사건은 봉은사 국장 A스님뿐만 아니라 자승스님의 조직원이 대거 동원된 사전 준비된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봉은사 주지승의 지시 또는 묵인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에 관련된 승려의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조계종이 종단 차원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조계종 노조 등은 조계종은 국내외적으로 음주와 도박 그리고 폭력 등 부도덕한 이미지로 각인된 것이 현실이라며 대명천지 상상할 수 없는 폭력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조계종은 이런 반구 말 한마디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불자들은 부끄러워 사찰 다니기가 거려진 지 오래다. 국민은 민낯을 드러낸 종교 권력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조계종과 승려들은 스스로 드러내 참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집회가 끝난 뒤 절은 천여든 번 했다고 전해진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바다를 건너서 오체 투지를 해서 가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까 말까 하는데 겨우 절을 천여든 번 한다고 될까? 공무원이 내 집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누군가에게 몰래 팔아넘겼다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확인된 하더라도 유출 사실을 본인은 전혀 알 수가 없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에 따르면 내게 유출 사실을 알려줄 책임이 있는 비리 공무원의 소속기관은 나의 개인정보를 알 길이 없다.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 관리 책임기관에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인정보 관리 감독을 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위한 수사자료 협조 절차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능하다는 법리 해석 근거를 빠르면 오는 31일 개인정보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만들겠다고 19일 밝혔다. 실제로 공무원의 공공 개인정보 유출이 살인이라는 최악의 범죄로 이어진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공무원이 2020년부터 흥신소에 건당 2만 원에 팔아넘긴 개인정보가 1,100건이 더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반년이 넘도록 피해자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 수사기관에서 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유출 통지에 책임이 있는 해당 시청에 수사자료 공유하기를 주저했기 때문이다. 2020년 8월 출범한 개인정보위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예상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을 알리는 것은 2차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 이런 사실이 보도되고 나서야 검찰은 뒤늦게 해당 시청에 수사자료를 공유했고 지난달 21일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을 수 있었다. 다만 반년이 지나서야 입장을 바꾼 검찰은 수사 정보를 제공한 법적 근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중국의 시진핑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만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거절하고 경고 메시지까지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워싱턴 포스트는 20일 백악관 고위 당국자를 인용. 시진핑이 지난달 28일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우려를 표하며 이를 막을 방법을 찾아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삼권 분립 원칙을 들어 펠로시 의장은 외국 방문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며 시진핑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도발 행위를 취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지난달 미중 정상통화에서 두 정상이 대만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는 보도는 이어졌지만 시진핑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만류해달라고 요청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고위 관리들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으며 일각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행정부의 짐이 됐고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해야 하는 행정부와 하원의 긴장만 높였다고 했다. 중국의 한 인기 포털 사이트가 코로나19 치료제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당국의 검열 대상이 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1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중국 의료 포털 사이트인 딩샹위안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계정이 갑자기 정지됐다. 딩샹위안은 최근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치료제로 밀고 있는 레나칭원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가 이 같은 제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딩샹위안은 중국 전통 약품인 레나칭원이 코로나19 치료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또 당국이 이를 치료제로 배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당국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딩샹위안이 렌화칭원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것과 연결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도 중국 당국의 여론 검열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5월엔 중국 정부의 고강도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를 비판한 경제 전문가들의 SNS 계정이 연이어 차단되는 일이 있었다. 상하이 봉쇄 상황이 담긴 영상과 글을 올렸던 교통은행 계열 증권사 보콤 인터내셔널의 훙하오 리서치 센터장의 웨이보 계정이 폐쇄된 데 이어 동북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부펑, 선전 오리엔탈 하버 인베스트먼트의 단빈 대표의 계정도 관련 법과 규정 위반 딱지와 함께 차단됐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던 한 교수는 뉴스앱 터우타오에서의 댓글 작성 기능이 정지됐다. 중국 부동산 재벌 완다그룹 왕젤린 회장의 외동아들인 왕스충은 팔로워 4천만 명에 이르는 웨이보 계정을 삭제당했다. 그는 코로나 치료제 렌화칭원의 효과와 상하이 방역 정책 등의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가 이러한 제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최근 중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알고리즘 장악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 내 인터넷 검열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중국 인터넷 감독 기구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에 근거해 당국의 알고리즘을 등록한 기업 30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텐센트의 위챗과 대표 검색 엔진 바이두, 인터넷 쇼핑몰인 알리바바의 티몰과 타오바오 등 중국인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가 포함됐다. 이들 기업이 어떻게 고객들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지 결정하는 알고리즘이 중국 당국의 손에 들어간 셈이다. 이에 중국 내의 인터넷 통제가 검열과 삭제를 중심으로 한 수동적 방식에서 알고리즘을 통한 능동적 방식으로 더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자신에 대해 폭로한 전 수행원을 언급하며 꼭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 수행원이었던 임세영 씨의 폭로 기사를 공유하고 나중에 감당 못할 이야기를 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전 대표의 성상납 관련 의혹 경찰 조사를 받는 김성진 아이키이스트 대표의 법률 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임 씨의 증언을 공개했다.
강 변호사가 공개한 임시 증언엔 내가 이준석에 대해서 잘 아는데 최근 방송에 나와서 당원과 국민을 위해서 강조하는 발언을 보고 너무 역겨웠다며 최근에 이준석 행동을 보고 부모님이 찾아와서 울며불며 자제하라고 사정을 해도 이준석은 말을 듣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임시 주장에 6년 전 처음 선거 나갔을 때 한 달 정도 수행했던 분이 여기저기 많은 말을 하고 다닌다며 저는 이분과 그 이후로 6년간 교류가 없다고 했다. 이어 하물며 저희 부모님은 항상 오해를 살까 선거 기간에 도우러 오실 때 외에는 지역구 당원들과 따로 교류하지 않는다며 그리고 부모님은 저에게 정치활동의 선택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당연히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실 일도 없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임 씨와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임 씨에게 사실 믿기지가 않는데 강신업 씨가 세영 씨가 했다고 하는 이야기 다 본인이 직접 한 거 맞나라며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 나온 것들도 다 책임질 수 있나? 정정할 것이 없으면 바로 대응 들어가겠다고 문자를 남겼다. 이날 강 변호사 페이스북을 통해 언급된 임 씨 폭로와 더불어 앞서 임 씨가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전 대표에 대해 폭로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문자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날짜는 지난 3월 24일이다. 내용을 보면 이 전 대표는 당시 임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임 씨는 이 전 대표에게 대선 승리 축하와 함께 6월 지방선거 응원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 전 대표는 이에 답장하지 않았다.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일요일 오전 문재인의 한가로운 일상 사진을 공개했다. 일본의 극우 대학에서 유학을 했다고 전해져 친일 극우주의자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정의당 당원으로 알려지고 있는 문다혜는 21일 오전 트위터에 문재인의 사진 여러 장을 게시했다. 한 사진에서는 문재인이 일요일 오전 식사로 국수를 먹는 모습이 담겼다. 갑지가 이 사진을 보니 북회의 이선권이란 개망나니 종자와 평양냉면집 주방장이 한 발언이 생각이 난다. 어이 남조선 동무냉면이 목구녕으로 넘어가네. 지난 5월 트위터 계정을 개설한 문재인의 딸 문다혜는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이 집구석에서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종종 게시하고 있다. 지난 5월과 7월에는 문재인의 집 인근에서 욕설과 고성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저급하다며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